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휴가철이면은, 우리 특히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도 그렇지만 또 미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놀이도 여름이니까 하고. 이제 물놀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뭐 여성분들은 이제 그 생리 주기.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생리 주기인지 아닌지 이제 맞춰서 만약 생리 주기가 겹치면 이걸 어떻게 피할까 뭐 이런 고민들 그렇죠. 하시죠. 정확하게 이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휴가도 건강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휴가를 가는데 이때가 내 생리 주기야.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뭐 첫 번째는 이제 생리가 이제 그 주기에 좀 겹친다 이럴 경우에 네. 이제 주기를 미뤄야 되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그 배란기 전에 먹어서 휴가 기간까지 계속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고 이제 끝날 때쯤 생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미루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피임약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몸이 생리를 하게끔 약으로 조절해 주는 거라서 이제 보통은 3주간 약을 먹고 마지막 일주일 약을 먹을 때 이제 생리처럼 출혈이 있게끔 약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하는 약을 빼고 그냥 생리 안 할 때 먹는 3주 약을 계속 이어서 먹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김하정 원장님 말씀으로 그냥 딱 한 팩만 먹을 것 같으면은 한 일주나 그 생리를 좀 뒤로 미루기 위해서 뭐 그렇게 약을 드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면 8월 12일 날 휴가다. 근데 내 생리가 그때쯤 겹쳤다. 그럼 언제부터 피임약을 먹어야 되나요? 2주 뭐 그 정도 좀부터는 계속 드셔야지. 네. 일주일 휴가 가신다 치면은 2주 먹고 휴가 때 먹고 갔다 와서 이제 생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전부터 뭐 한 달 전, 뭐 2달 전부터 그냥 쭉 하는 건 괜찮겠네요. 그런 것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휴가 기간 동안 생리를 하게 되면 이제 생리 출혈 때문에 이제 물놀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챙겨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여자분들이 또 약간 생리전 증후군 같이 생리 관련해 가지고 생리통이 좀 심하거나 생리전 증후군 있는 분들 그러면 여행 가서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리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그런 증후군으로 기분 장애나 뭐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피임약을 쭉 먹어주면 그 생리전 증후군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좀 한결 몸이 가볍게 휴가를 갔다 올 수 있죠. 휴가철에 이제 물놀이하고 뭐 어떤 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2주 전에 이제 피임약 복용하고 이런 이제 목적이 있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피임약의 그 다양한 목적이 있죠. 그 중에 또 치료 목적으로도 꽤 많이 이제 쓰이잖아요.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지금 원장님, 기영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리전 증후군 증후군. 있는 경우에 치료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원인 없는 생리 과다가 있을 때도 피임약을 먹으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고요. 생리 불순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를 뭐 3개월 이상 안 하신다거나 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피임약 복용하시면 이제 규칙적인 이제 생리를 하면서 다낭성 난소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실 수 있고 뭐 사춘기 또는 뭐 20대 초반에 뭐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피임약을 같이 복용하면 그게 이제 호르몬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피부과에서 치료가 안 된다면 피임약 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피임약은 뭐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피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깜짝 퀴즈.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면 불임이 된다. 기흥도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임약을 오히려 20대 분들은 이제 좀 더 쉽게 적응을 하시는데 20대 초반이나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호자로 어머님이 많이 따라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끔 아까 김하정 원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피임약을 처방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 애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피임약을 먹으면 이런 호르몬 약을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근데 뭐 특히나 이제 생각하는 문제들이 뭐 임신에 지장이 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기형아 하시는데 출산 이런 거. 전혀 그런 적이는 없고요. 근데 물론 그 약을 먹다가 임신이 된다면은 호르몬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피임약은 말 그대로 임신을 안 되게 하게 먹는 약이고 약을 끊고 한 달 이후에 정상 생리가 개시되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 뭐 임신을 준비한다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짠. 피임약 복용하고 이렇게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저도 피임약을 복용해봤지만 피임약 먹으면 이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먹는 중에 이제 소량의 아주 소량의 부정출혈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고요. 초음파
초파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면 그 정도는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 네. 이게 적응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생리 기간이 됐을 때만 생리를 하니까 피임약으로 생리는 최대 며칠까지 미룰 수 있나요? 그 생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궁 내막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노출이 돼가지고 3개월 이상 자라나게 되면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리를 미룬다 하더라도 2달 이상 미루시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룰 수는 있는데 계속 미루면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자라니까 너무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이상은 그 이상으로 만약에 미뤄야 될 만약 이유가 있거나 한다면은 다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생리 자체를 안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어떤 그 무월경이라든가 생리를 안 하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치료 효과를 따져가지고 저희 산부인과 전문의들하고 상담을 하신다면은 목적에 맞게끔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임약이 여드름, 생리통에 도움이 된다? 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네. 에스트로겐의 이제 원활한 이제 분비가 안 되고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면 네, 피부과에서 만약에 치료를 계속 하다가 이게 안 되고 호르몬 이상인 것 같다.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드셔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고 피임약을 처방해서 같이 이제 처방을 하면 확실히 환자분들이 드시고 나면 피부가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치료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성분들의 건강한 자궁을 지키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뭐든지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신체의 균형이 깨지게 하는 지나치게 찬 음식들, 에어컨도 그렇지만 찬 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우니까 많이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과한 노출도 이제 또 아랫배가 차지거나 하면서 또 건강에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이 또 자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뭐 적절하게 노출하시고 온도 조절 잘 하시고 여름에 뭐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한 음주도 또 음주. 몸에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이 신체라는 게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자궁하고 난소를 저 깊이 네. 몸속에 가장 따뜻하고 깊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온도에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남자는 다르잖아요. 남자는 이제 음낭이 몸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시원해야지만 정자가 더 잘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신체적인 원래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지켜주는 게 네, 네. 아주 건강한 자궁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자, 하나씩 가지세요. 저희 환자분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리유저블 컵인데 트라이탄 소재로 돼 있어서 뜨거운 물을 담아도 플라스틱 쓰는 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환경 호르몬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 들어가면 이제 환경 호르몬 나올 거 걱정하시는데 젖병 소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한 보존을 되게 가치를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또 환자분께서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건강한 보존을 위한 에코 선물 주셔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휴가도 갔다 오셨고 네. 저는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여러분도 휴가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